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6단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129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글자 카드를 활용한 한국지리 수업 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교사가 얘기하는 게 다음 내용에 의미하는 용어를 글자 카드에서 찾아 하나씩 빼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단위 면적에 분포하는 인구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인구 밀도라고 하죠.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 빼서 지우고요. 자, 두 번째, 가로축은 성별, 세로축은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시하여 인구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인구 피라미드 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129쪽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자, 요런 그래프가 바로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까지 좀 빼내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빼면 두 자가 남죠. 이 두 자는 바로 성비. 두 자가 남습니다. 그럼 가에 성비의 뜻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우리는 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2번부터 자, 어떤 용어를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2번에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비. 정확하게 청장년 100명당 노년층 인구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노년부양비. 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유소년층 인구비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돼야 되겠죠. 자, 4번에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평균을 우리는 합계 출산율 이라고 하고요. 자, 5번에 두 연도 간의 인구 변화를 기준 연도 인구로 나눈 백분율을 인구 증가율 혹은 인구 성장률 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기억부터 하나씩 보는데 여기 표에는 자, 0에서 14세 유소년층, 15에서 64세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1970년부터 2050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선택지를 자, 해석해서 푸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억에 2010년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노령화 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노령화 지수는 자, 유소년층 비율분의 자, 노년층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라는 건 자, 노년층 비율과 유소년층 비율 중에 자, 분자에 있는 노년층 비율이 더 높아야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노년층 비율이 유소년층 비율보다 높다. 자,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2010년에 노년층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10년에 노년층 인구 비율은 11.1%,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16.1%이기 때문에 유소년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맞죠? 자, 니은을 볼게요.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총부양비는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부양비는 자, 이렇게 계산하죠.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요거를 총부양비를 자,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구해도 되죠. 청장년 비율분의 나머지 비청장년층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청장년층이라는 건 청장년을 제외한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을 더한 값이죠. 그럼 비율로 따지면 100에서 청장년 비율을 뺀 겁니다. 자, 총부양비는 감소하였다. 자, 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청장년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청장년 비율이 증가했다면 비청장년층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년 비율과 비청장년 비율을 더해서 100%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증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청장년 비율이 증가하면 비청장년 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그렇다면 총부양비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부양비가 감소한다 라는 건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청장년층 비율이
청장년층 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랑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청장년 비율이 증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1980년에 청장년 비율은 62.2%, 2010년에 청장년 비율은 72.8%로 청장년 비율이 증가했죠. 그렇다면 총부양비는 감소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중위연령이 낮을 것이다. 자, 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가 중위연령입니다. 중위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아질수록 중위연령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노년층 비율이 확실하게 높아졌으니 중위연령은 낮으면 안 되고 2030년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2000년에 비해 2050년 자 노년부양비는 5배 이상이 될 것이다. 자, 노년부양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노년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자 노년층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5배 이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000년에는 청장년 비율이 71.7% 71.7분의 자 노년층 비율이 7.2%죠. 7.2 곱하기 100입니다. 자 2000년에는 자 2050년에 계산해 볼게요. 청장년 비율은 52.7% 자, 노년층 비중은 37.4%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렇다면 당연히 5배 이상 너끈하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 정답은 리을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중에 하나라 그랬고 광주는 도시고 전라남도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은 걸 전라남도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하고 나 중에 자 위의 연령층 쪽에서 더 두꺼운 게 가죠. 자, 나는 위에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청장년은 유소년 쪽에서 좀 두껍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농촌의 성격이 강하다? 가가 더 농촌의 성격이 강하니까 가가 전라남도고 자, 나가 광주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1번에 가의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보다 높다. 자,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를 비교하는데 자, 노년층 비율이 유소년 비율보다 높으면 노년 부양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노년층을 우리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노년층이 65세 이상이니까 여기보다 위에 있는 건 노년층 비율. 자, 그리고 유소년은 14세까지니까 요 선 아래에 있는 게 유소년층입니다. 요 위가 노년층, 여기가 유소년층. 그러면 요 막대기들을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노년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의 막대기를 다 더하면 비율이 나오고 유소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막대기를 다 더하면 총 비율이 나오죠. 다 더해보나 마나 노년층 비율이 확실히 더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나는 노년층 성비가 유소년층 성비보다 낮다.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고 상대적으로 여자 비율이 높으면 성비가 낮은 거고 남자 비율이 높으면 성비가 높은 겁니다. 자, 노년층과 유소년층의 성비를 물어봤으니 여기도 이렇게 끊어볼게. 자, 유소년층과 노년층 비교했을 때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 쪽이 비율이 높고요. 자, 유소년층은 여자보다 남자 쪽이 비율이 높죠. 그래서 노년층 성비가 더 낮다 하는 2번의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에 가는 나이에 비해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중위연령이 높기 때문에 가가 높은 게 맞죠? 자, 4번에 가는 나이에 비해 총인구 부양비가 낮다. 자, 총부양비.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총인구 부양비는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지. 자, 청장년분의 나머지 비청장년층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한 지역이 청장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렇다면 비청장년 비율은 낮겠지. 자, 이런 지역은 총부양비는 낮은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지역이 청장년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비청장년층 비율은 높겠죠. 자,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을 수는 없어. 자, 이런 경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런 경우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유추해야 되는 게 봐. 자,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은 총부양비가
무조건 낮은 겁니다. 자, 반대로 청장년층 비율이 낮은 지역은 총부양비가 무조건 높아야 돼요. 자,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부양비가 누가 높냐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만 본다. 청장년 비율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할 건 없는 거예요. 자, 가하고 나중에 청장년 비율이 나 쪽에서 더 높죠. 요 중간이 청장년이니까. 그러면 총부양비는 나가 더 낮고 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총부양비는 누가 더 높다.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의 농업인구 비율은 당연히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는 전라남도가 더 높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자, 시도별 유소년층 비중과 노년층 비중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구는 유소년층 비중과 노년층 비중 그리고 청장년층 비중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청장년층 비중이 누가 더 높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청장년층 비중을 계산하라 그러면 청장년층 비중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00%에서 자, x 플러스 y를 빼면 되는 거죠. 맞죠? x는 노년층 비중, y는 유소년층 비중이니까. 유소년 비중과 노년 비중을 더한 것을 100에서 빼버리면 청장년 비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유소년 비중, 청장년 비중, 노년 비중을 다 더하면 무조건 100%라는 거.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4번에 경기는 울산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라고 돼 있죠. 자, 청장년층 비중. 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는 여기 있고요. 울산은 여기 있습니다. 자, 경기도가 유소년층 비중과 노년층 비중 모두 다 높아요. 자, 그렇다면 청장년 비중은 경기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울산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맞다 틀리다. 자, 틀린 거죠. 자, 그리고 1번 해볼게. 자, 총부양비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중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낮은 거고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세종이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고 하면 세종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자, 유소년 비중과 노년 비중을 더한 값이 세종보다 전남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전남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고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총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전라남도예요. 자,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전남이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다고 했는데 전남이 이 노년층 인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청장년 비율이 낮잖아요. 그렇다면 전남은 청장년 비율이 낮고 노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부산은 충북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산과 충북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충북이 여기 있고요. 부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충북과 부산이 요 노년층 비중은 거의 똑같아요. 맞죠? 자, 그런데 유소년층 비중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를 판단하라라고 했는데 자,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구하죠. 청장년 비중분의 유소년 비중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노년층 비중은 비슷하지만 유소년 비중은 충북하고 부산 중에 부산하고 충북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충북이 더 높죠. 자, 그런데 노년 비율을 비슷해요. 그렇다면 청장년 비중은 누가 더 높습니까? 부산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소년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 판단해 볼게. 자, 충북이 분모의 청장년 비율이 낮고 분자의 유소년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는 부산과 충북 중에서 충북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부산은 충북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5번에 모든 광역시는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우리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자, 전국보다 다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울산이라든가 뭐 얘네들 보면
전국보다 노년 비율은 낮은데 유소년 비율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전국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은 지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노령화 지수가 전국보다 높진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시도별 유소년층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표시된 지역들을 확인해 볼게요. 경기도가 있고요. 세종이 있고 전라북도가 있고요. 자,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세종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맞죠? 유소년 비율이. 자, 그렇다면은 요 가가 세종이 되는 거죠. 세종. 자,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가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라를 전라북도로 자,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와 부산이 남았는데 자, 남은 둘이 요거 두 개요. 나하고 다입니다. 나가 상대적으로 유소년 비율이 높고 다가 노년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부산 중에 최근에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서 자, 그들의 자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인구 구조를 보이는 지역은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경기도, 다가 부산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연결했습니다. 자, 1번에 나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있다 그랬는데 혁신도시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도시죠. 절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수도권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니 수도권인 경기도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자, 2번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가하고 다 중에 누가 높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하고 다를 비교해보면 다가 가보다 상대적으로 노년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유소년 비율이 낮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다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소년 비율이 아니고 유소년층 인구입니다. 비율은 가가 더 높아요. 자, 유소년 비율은 가가 더 높지만 유소년 인구는 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가 누구다? 경기도니까.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 넘잖아. 자, 비율에서 여기서 한 몇 퍼센트, 한 4%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종 인구는 한 30만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1300만이야. 1300만에서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유소년 인구는 1300만에 경기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율이 아니고 유소년 인구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총부양비는 우리가 뭐를 판단하면 된다. 청장년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다하고 나 중에 청장년 비율이 누가 높은지 생각해봐. 자, 청장년 비율. 자, 청장년층 비율이 자, 다와 나 중에 누가 높은지 판단해 볼게. 자, 라가 다보다 노년 비율도 더 높고 유소년 비율도 더 높아요. 그러면 청장년 비율은 라가 낮고 다가 높은 거죠. 그럼 총부양비는 누가 높다? 반대로 라가 더 높은 거죠. 청장년 비율이 낮은 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가 부산이니까 다가 영남권, 라가 전북이니까 호남권. 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죠. 경북, 서울, 세종을 연결하는데 자, 여기서 요거부터 해볼게. 유소년 비율이 여기 있고요. 자, 전국에서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이곳이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다 중에 다가 자, 유소년 비율이 자,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를 누구로 고른다? 자, 세종으로 연결합니다. 자, 세종은 30, 40대의 젊은 공무원들의 유입이 활발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유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는 것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북을 골라볼게요. 경북은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중이 좀 높겠죠.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나가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으니 나를 경북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가는 서울이 되겠죠. 정답은 서울, 경북, 세종의 3번입니다. 자, 서울은 두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비율이 높다는 것. 자, 요걸로 힌트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지역이 서울과 울산. 자, 두 지역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골라야 될 지역이 경기, 울산, 전남, 충북 중에
골라야 되고, 자 여기서 좋은 힌트는 청장년층 인구 비중입니다. 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을 가지고 전라남도를 먼저 골라볼게요. 전라남도가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자 고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다가 전라남도가 되는 거죠. 전남. 자, 요 수치는 가장 높은 지역을 1로 했을 때 상대값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지역을 전남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몇 %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남에 이어서 청장년 비율이 낮은 곳은 경기 울산보다는 충북이 그래도 더 농촌의 성격이 강하니까 청장년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나를 충북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경기 울산 두 개를 가와 나를 고르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두 지역이 다 유소년 비율, 청장년층 비율 둘 다 높을 수 있는 지역이니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울산인지 모르나 나는 충북이다. 요거는 지금 맞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보류해 주시고 요건 아직 모르니까 자 니은에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다 했는데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쪽이 총부양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다가 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잖아요. 이 다가 그러면 다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하는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리그래 가는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잖아. 청장년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유소년 부양비는 유부 이렇게 두 자로 쓸게. 자, 가와 라가 누군지 모르나 누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의 청장년 비율을 확인해 볼게. 자, 청장년 비율은 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맞죠? 자, 청장년 비율은 여기 가가 요만큼, 라가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요 청장년 비율은 가가 높다. 라보다. 자,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라가 가보다 높습니다. 자, 유소년 비율은 가보다 라가 높다. 자, 그러면 이 유소년 부양비는 누가 높아야 돼?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라가 가보다 더 높아야 되죠. 근데 가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렸죠. 라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리그래 다는 라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라고 했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자, 전라남도가 지금 다잖아요. 자, 전남이 다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이죠. 자, 전남은 청장년 비율이 떨어지고 유소년 비율도 떨어진다는 건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다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리을이 틀렸죠. 그러면 디귿 리을 틀렸으니까 답은 우리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가 울산인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청장년 비율이 경기보다 울산이 높기 때문에 가를 울산, 자, 라를 경기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울산과 경기를 고르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 같으면 충북과 전남만 골라놓고 디귿과 리을 같으면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요 세 개는 우리가 계산으로 접근해서 충분히 지역을 찾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자, 요거 기억까지 맞으니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충청권의 시도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충청권이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넷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총 인구가 여기 있죠. 총 인구. 자, 총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가 세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나를 세종으로 자, 고를 수 있습니다. 세종이 요 동그라미 크기가 제일 작고 거기다가 세종은 유소년 부양비가 자, 높다는 거. 자,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나를 세종. 자, 먼저 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충남과 대전이 남았는데 충남과 대전은 요 노년 부양비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충남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대전은 그냥 하나의 도시니까 더 노년층 비중이 높은 데가 농촌을 포함한 충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높은 가를 충남. 그러면 남는 다를 대전.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가나다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가 대전이라고 했는데 요거 틀렸죠. 자, 가는 충남이고 다가 대전입니다. 요거 반대로 됐겠죠. 가가 충남, 다가 대전입니다. 자, 2번에 나는 충북보다 청장년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나와 충북에 일단 총 인구수가 너무 차이 납니다. 맞죠? 세종 인구가 너무 적어. 그러면 청장년 비율 같은 거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충북이 확실히 청장년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자, 총부양비는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하고 자, 노년 부양비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 자, 이 그래프에 x 값이 유소년 부양비, y 값이 노년 부양비니까 x 더하기 y 값이 누가 크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대전이 여기 있고, 자, 대전이 여기 있고, 자, 여기 충남이나 세종이 대전보다 x 플러스 y의 값이 더 크죠. 그래서 대전이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게 아니죠, 맞죠? 자, 대전이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 두 개를 더한 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대전은 총 부양비가 가장 낮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노령화 지수는 자, 이 표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 유소년 부양비 분해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자,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 맞죠. 자, 일단 이 유소년 부양비가 가, 충북 다 비슷하지만 노년 부양비가 가, 충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세종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종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비교했을 때 유소년 부양비가 더 크죠. 유소년 부양비는 27이 되고 노년 부양비는 15밖에 안 되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노년층 인구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개의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의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찾아야 될 세 지역이 경기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이렇게 세 지역을 가나다와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된 게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이 나와 있어요.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 자,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라는 건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죠. 자, 우리 한번 적어볼게. 자, 여기 X축에 있는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은 우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죠. 사망률. 자,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다라는 얘기는 출생률이 더 높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사망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순이동률이 있네요. 자, 순이동률. 순이동률은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순이동률은 전입률 빼기 전출률. 전출률로 계산하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전입이 많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전출이 많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인구 증가율이라는 건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자, 그 식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증가율을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다. 자, 라는 게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지역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가 순위 동률이 여기가 0이야. 여기요. 0. 자, 그럼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가는 세 개의 연도 모두 1995년, 2005년, 2016년 다 순위 동률이 플러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연도에 모두 전입이 더 많은 지역이 가라는 얘기죠. 자, 서울은 아니고, 서울은 교회에 의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전라남도도 가가 아니죠. 전라남도 농촌을 많이 포함하는데 저렇게 전입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는 누가 돼야 된다? 경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경기도는 교회에 의해서 전입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경기. 자,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자, 전남하고 서울이 남았는데 전남하고 서울은 자연 증가율이 결정적인 힌트예요. 여기서 자연 증가율의 0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 0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 2016년에 자연 증가율을 볼게. 자, 나는 그래도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입니다. 다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전남이나 서울이나 둘 다 순이동에서 마이너스인 건 같아요. 자, 전출이 더 많은 건 같은데 자연 증가에서 다가 사망률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 다가. 이 말은 다가 인구 구성상 노년층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출생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많으면 언젠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천국을 가시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지역이라는 건 그만큼 고령화된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힌트고, 다가 그래서 전라남도고, 나가 서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다를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다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죠. 다는 전라남도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1995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지는 요거 두 개를 다 더해봐야 돼요.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가는 자연 증가율도 플러스고 순이동률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는 무조건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맞죠? 95년에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를 볼게요. 나의 95년의 값을 볼게요. 자연 증가율은 12%밀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30이잖아. 맞죠? 12%밀로 증가했지만 30%밀로 순이동에서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전체 인구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18%밀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나는 인구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디귿이에요. 5번입니다. 기억력 다 틀렸으니까. 자, 디귿에 순전출을 보인다 라는 건, 자, 순전출은 전입과 전출 중에 누가 더 크다? 전출률이 더 크면 순전출입니다. 전출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자, 나와 다가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볼게. 2005년에 나 0보다 작죠. 마이너스. 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자, 리을에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는 다이다.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란 얘기죠. 자, 2016년에 가 자연 증가율 0보다 크고, 나도 자연 증가율이 0보다 크고, 다만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는 다 하나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가 지역의 인구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 A에서 고른 것. 자, 가 지역을 보니까 전국보다 성비는 낮고, 여초란 얘기죠. 중위 연령은 높고요. 유소년 비율은 낮고, 순이동은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고령화된 지역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65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좀 농촌의 성격, 촌락 지역이다. 자, 그러면 A, B, C, D, E 중에 가장 시골을 고르면 됩니다. 자, 지역을 하나씩 볼게요. A는 군산시, 그래도 도시입니다. 군산시. B는 고흥이죠. 고흥군, 여기가 완전 시골이죠. 자, C는 거제는 공업도시. 자, D 울산도 공업도시 겸 대도시. E는 포항, 공업도시니까 가장 노년층 비율이 높으면서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 B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다음 자료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 지역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 자, 가는 누구다? 안동이죠. 자, 나는 의성이고요. 자, 의성까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가 보니까 요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전형적인 좀 시골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는 구미죠. 구미. 자, 이 중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나머지 두 지역보다는 청장년 비율이 높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전자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전통적으로 구미의 전자산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다가 전자산업이 발달한 도시.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다가 도청 소재지라고 했는데, 자,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죠. 가에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노령화 지수가 나가 높다라고 했는데, 노령화 지수는 청장년분의 노년층 비율, 노령화 다시, 자, 노령화 지수 쓸게. 자,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잖아. 자, 그러면 의성, 나 같으면 유소년 비율이 매우 작습니다. 자, 노년 비율은 매우 높아요. 반대로 가는
상대적으로 의성보다는 유소년 비율이 높고 노년 비율은 낮아요. 이렇다면 노령화 지수는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은 나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농촌으로 갈수록 높은 거니까 나 의성이 더 높아야 되고요.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총부양비가 높기 때문에 청장년 비율이 지금 나가 가장 떨어지죠. 맞죠? 세 지역 중에. 그래서 총부양비는 누가 가장 높아야 된다? 나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지도에 세 지역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부산이 있고요. 자,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퍼늪이 있는 창녕이죠. 이 중에서 창녕이 가장 시골이고 부산은 대도시, 자, 김해는 위성도시의 성격이다. 자, 라고 판단하셔서 가나다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년층 비율을 가지고 한 지역을 골라볼게.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다 지역은 누가 돼야 된다? 창녕이 돼야 되는 거죠. 창녕이 가장 시골인 곳이니까 그래서 다를 창녕으로 연결하고요. 자, 두 번째 유소년 비율이 가가 가장 높습니다. 자, 김해하고 부산 중에 유소년 비율이 높은 곳은 3, 40대 전입이 활발한 신도시가 유소년 비율이 같이 높은 거죠. 그래서 김해가 자, 유소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가 김해. 자, 그러면 나가 부산이 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광역시인 부산가. 그다음에 위성도시인 김해 중에 자, 김해 같으면 부산 가까운 곳은 위성도시로 개발이 되겠지만 부산에서 거리가 먼 지역으로 갈수록 농촌의 성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하지만 부산은 그냥 완벽한 도시잖아. 그래서 농가 인구 비율은 부산보다는 김해가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다. 청장년 비율이 낮은 쪽이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여기서 청장년 비율은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죠. 가하고 다 중에 자, 다가 유소년 더하기 노년 더한 비율 합이 더 크기 때문에 청장년 비율이 다가 더 낮죠. 그러면 총부양비는 다가 더 높은 거죠. 2번 틀렸고. 자, 3번에 총인구는 여기서 부산이 제일 많아야 되죠.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인데. 자, 그러면 3번 틀렸고. 다음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 부산으로 통근하는 인구 비율은 가까운 김해에서 부산으로 통근하는 게 먼 창녕에서 부산으로 통근하는 것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2쪽에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에 세 지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원주가 있고요. 충청남도 천안, 경상북도 안동. 자, 이렇게 세 지역이 있습니다. 자, 표시된 게 총인구와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편한 쪽으로 문제를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생님이 요거부터 해볼게. 이 중에서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지금 다입니다. 세 지역이 다 시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노년층 비율이 높은 도시는 안동입니다. 자, 왜냐하면 안동은 주력 산업 같은 게 없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동이 세 도시 중에서는 가장 고령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다가 안동. 자, 연결하시고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노년 부양비도 더 낮고 총부양비도 더 낮죠. 그러면 가가 더 인구 구성이 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천안하고 원주 중에 더 젊고 인구도 총인구도 더 많은 자, 이 도시가 누가 돼야 된다? 천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도시 도시 분포와 그리고 도시 순위 공부할 때 충남의 3등 도시 천안의 인구가 65만 정도 된다라고 배웠고 강원도 원주의 강원도 제1의 도시 원주의 인구는 한 35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가지고도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가 천안, 나가 원주. 자, 이렇게 픽을 하시고 선택지로 갈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적다. 총 인구 자체가 가가 한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도 당연히 가가 많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년 부양비가 지금 다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자, 노령화 지수도 다가 더 높겠지. 자, 2번 틀렸고 3번에 가는 강원권, 나는 충청권이라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 됐습니다. 가가 충청권, 나가 강원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나에는 혁신도시. 자,
원주는 수도권 공기업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다해는 도청,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정답 4번이고. 자, 5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다나가 순으로 높다고 했는데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총부양비의 반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가가 청장년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다 순으로 높아야 되죠. 요 순서 틀렸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이고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오른쪽에 지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여가 있고요. 자, 세종특별자치시 있고 청주가 있고 진천이 있습니다. 자, 가나다라를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좋은 힌트가 요거 좋은 힌트 있어. 인구 증가율. 자, 인구 증가율은 점으로 표시한 건데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2015년에서 2019년 최근에 한 5년 정도에서 지금 가가 인구 증가율이 60%가 넘습니다. 자, 이 지역이 누가 돼야 된다?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동네가 세종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가는 세종. 자, 요거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니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잖아요. 여기서 혁신도시로 개발된 곳은 진천입니다. 진천. 진천이 가가 아니니까 1번은 지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내볼게요. 2번. 자, 세종 하나 찾고 지금 2번 바로 가는 거야. 자, 2번이 자,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총부양비는 뭐만 보면 된다? 청장년 비율만 보면 되잖아요. 자, 가의 청장년층 비율, 라의 청장년층 비율. 누가 더 높아요? 가가 높으니까 가가 총부양비가 낮아야지. 그럼 2번은 틀렸죠. 자,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5번. 자,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이 누군지를 보려면 자, 요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보려면 요거 봐야죠. 노년층 비율. 노년층 비율이 라가 제일 높아. 그럼 중위 연령은 누가 제일 높아야 된다? 라가 가장 높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저 라가 누군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라가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은 걸로 봤을 때 가장 시골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골 부여죠, 부여. 자, 나 부여.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3번, 4번 둘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을 볼게. 라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라가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죠. 자, 노년층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성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년층에서는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주로 많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성비는 낮습니다. 그래서 라가 더 낮아야 돼. 그럼 3번 틀렸죠. 자, 다를 안 골라도 우리가 1, 2, 3, 5가 아니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맞죠? 정답 4번이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네 도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청주죠. 청주 인구가 85만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청주가 대전에 이어서 충청권 2위 도시죠. 자, 그래서 나가 지금 청주라는 건데 그러면 다를 고르는 방법은 요겁니다. 인구 증가율이 다가 높잖아요. 그럼 이 다가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진천이 청주보다는 인구 증가율은 높은 거죠. 그래서 다가 진천, 나가 청주입니다. 자, 요거까지 잘 찾았다면 4번을 우리가 완벽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청주 진천을 고르지 않더라도 답은 4번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 2, 3, 5를 우리가 아니라고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청주 진천을 고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정답은 맞춰야 됩니다. 세종 부여가 너무 가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의 선택지는 지역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표만 보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답은 반드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답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거고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도는 충청남도의 지도가 있고요. 자, 세 지역을 먼저 확인할게요. 여기가 당진이고요. 제일 위에가. 자, 제철소가 있는 당진. 자, 그리고 여기는 홍성입니다.
자, 충남 도청 이전지가 있는 홍성. 자,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여기가 부여죠. 자, 인구 증가율과 청장년 비율, 노령화 지수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지역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3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는 가보다 2019년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있습니다. 다를 보니까 노령화 지수가 너무 높아. 노령화 지수 400이야, 400. 가는 노령화 지수가 100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가다 중에 누가 더 늙은 지역이란 얘기입니까? 다가 더 늙은 지역이란 얘기죠. 그러면 중위 연령은 누가 높아야 된다? 다가 더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가나다라 아무것도 찾지 않더라도 표만 보고 답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허무한 문제였습니다. 지역을 잘못 연결하더라도 답은 무조건 3번으로 골라야 되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찾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나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있다. 나가 당진이면 맞는 거잖아. 그럼 이게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다를 먼저 볼게요. 다가 노령화 지수 제일 높잖아. 다가 가장 시골인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골인 지역은 부여죠. 당진은 공업도시고, 홍성은 그래도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농촌에서 도시적 성격이 좀 가미되는 지역인데, 부여는 그냥 완전 깡시골이죠. 맞죠? 그러면 다가 혹시 부여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너무 깡시골이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자, 표현이 거칠어서 제가 부여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예요. 자, 놀러도 많이 갔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가 부여 고르시고요. 자, 가하고 나를 당진 홍성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청장년 비율이 지금 가가 더 높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가가 조금이라도 더 젊은 층이 많은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 누가 돼야 된다? 당진이 돼야 되죠. 그럼 나가 홍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청장년 비율과 노령화 지수만 가지고 가나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인구 증가율을 보지 않더라도 인구 증가율만 가지고 다를 부여라는 건 확신할 수 있지만, 가나가 둘 다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라서 이것만 가지고 당진 홍성을 고를 수는 좀 없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도시는 당진이니까 가죠. 1번 틀렸고. 그리고 내포 신도시가 충남도청이 이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죠. 이 내포 신도시가 어디 있냐면 홍성과 홍성 옆에 도시 예산 사이에 여기에 내포 신도시를 만들었잖아. 그럼 내포 신도시는 홍성인 나에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당진의 총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부양비는 뭐만 보면 된다? 청장년 비중만 보면 되죠. 맞죠? 자, 청장년 비중이 여기에서 이렇게 높아졌어. 2000년보다 2019년이 높아. 그럼 총부양비는 2019년이 낮아야지. 맞죠?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부여는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부여가 노령화 지수가 400이야, 400. 그러면 유소년층보다 노년층 비율이 4배 이상 많다는 거잖아. 당연히 노년층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16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인구 특성이고요. 자, 4지역을 우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표시된 지역을 한번 볼게. 세종이 있고요. 자, 공업도시 아산이 있습니다. 위에 문제에서도 나왔던 내포신도시의 홍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 자, 엄청 생소하다는 건 여기가 완전 시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고추로 유명한 청양인데, 자, 청양을 모르더라도 가장 시골 느낌인 곳이기 때문에 가를 청양으로, 자, 여기를 청양으로 우리가 자, 먼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노년 부양비가 이 시골이 제일 높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누가 제일 높아야 돼요? 세종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래서 나를 세종 연결합니다. 그럼 홍성하고 아산이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아산이 더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산이 노년 부양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아산, 자, 나가 홍성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총 인구는 청양이 가장 적겠죠. 그러면 1번 틀렸고. 자, 2번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청양이 많을 수 없어요. 청양 인구 자체가 적은데, 그러면 나가 더 많아야 된다. 자, 3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나하고 나중에 청장년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가 낮은 쪽이 청장년 비율이 높죠.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 총부양비니까 이 총부양비가 다가 더 낮으니까 다가 청장년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럼 3번 틀렸고, 그다음에 4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업이 발달한 아산에서 더 높아야 되니까 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는 세종은 행정 중심의 도시, 아산은 공업 도시니까 아산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지역군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여기가 서산당진. 자, 서산당진 두 지역. 자, 그리고 가운데는 보니까 여기가 무주고요. 무주 그리고 진안. 이렇게 자, 고위평탄면에 해당되는 두 지역. 자, 그리고 부산 위의 두 지역이 김해와 양산. 자, 부산의 위성도시 두 개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다를 연결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시골에 해당되는 무주 진안을 자,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당연히 노년층 비중이 매우 높은. 자, 얘 지금 보니까 요렇게 위에가 엄청 비중이 높아. 자, 그러면 이 다가 누가 돼야 된다? 자, 진안 무주. 자, 농촌 조합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서산 당진을 골라볼게요. 서산 당진이 상대적으로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서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남자 쪽이 더 많이 치고 나오죠. 맞죠? 여자 쪽은 그래도 살짝 날씬합니다. 청장년층에. 그럼 이 나아가 공업 도시인 서산과 당진.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남는 가를 누구로 고르면 된다? 김해 양산. 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다 중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 중위 연령은 당연히 이 노년층 쪽이 엄청 두고 다가 가장 높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총 인구는 김해 양산이 제일 많습니다. 자, 김해가 인구가 50만. 자, 이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김해가 포함된 가가 총 인구가 가장 많아요.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총 부양비는 가 나중에 자, 누가 더 높냐? 자, 총 부양비는 뭐만 보고 판단한다? 청장년 비율만 보고 판단하면 되죠. 청장년 비율이 가 쪽이 높기 때문에 총 부양비는 나가 더 높은 거고. 자, 4번에 성비는 나가 더 높다. 이게 정답이죠. 나가 지금 남자 쪽에 튀어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니까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성비가 더 높죠. 그래서 나가 이 중에서 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나가 공업도시라는 힌트도 있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누가 더 높다? 다하고 가 중에 다가 더 높아야 되겠죠. 다는 시골이니까 공업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지도는 어떤 인구 관련 지표의 지역별 분포. 자,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시면 자, 하나씩 대응해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볼게요. 자, 먼저 가가 성비가 되려면 자, 1번 선택지 가가 성비가 있잖아. 성비는 접경 지역 이런 데 높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틀렸어. 그러면 예, X야. 무조건 X야. 자, 두 번째. 노령화 지수는 시골이 높아야 돼. 이런 시골에서 지금 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틀렸고요. 자, 3번에 국제 결혼율도 시골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 시골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에 유소년 부양비 아니면 이게 등록 인구 비율이거든. 유소년 부양비 아니면 등록 인구 비율. 등록 외국인 비율. 자, 유소년 부양비라면 이런 데 높아야 돼. 경기도의 신도시들 높고 세종 높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높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유소년 부양비도 아닐 거고. 자, 등록 외국인 비율밖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등록 외국인 비율은 공업 도시 쪽에서 대체적으로 높은데 오히려 시골 중에서 농공단지가 있는 어떤 시골에서도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4는 다 안 되고 그나마 말이 되는 건 지금 등록 외국인 비율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볼게. 그럼 나가 노령화 지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는 도시에서 낮고 농촌에서 높거든. 근데 나가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낮고 그리고 도시 지역은 대체로 낮습니다. 뭐 김해 양산, 뭐 거제, 그다음에 여수 뭐 이런 공업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서산 당진 아산 같이 막 새롭게 공업이 발달하거나 세종 같은 신도시 같은 요런 데가 지금 다 낮습니다. 그리고 시골 쪽이 다 높죠. 그러면 이거 노령화 지수 맞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에 관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경기도 화성이 있고요. 대전광역시가 있고, 여기는 잘 모르겠지. 여기는 그냥 농촌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됩니다. 실제 여기가 경상북도 봉화라는 곳인데, 자, 봉화라는 걸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먼저 첫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공업도시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여기서 제일 높잖아. 그럼 가가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돼야 됩니다. 자, 가를 화성. 자, 먼저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촌이잖아. 농촌은 결혼 정년기 젊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서 젊은 남성이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성비 불균형에 의해서 외국인 신부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요 다를 누구로 골라야 된다? 봉화로 골라야 돼요. 봉화 혹은 시골 높습니다. 그러면 남는 나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전은 상대적으로 요 유학생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자, 대전에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맞죠?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교 누가 있다? 카이스트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전은. 그래서 카이스트, 충남대 이렇게 여러 대학교에 또 유학생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도시는 이 세 도시 중에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자,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성비는 공업도시가 시골보다 높죠? 답은 너무 쉽게 1번입니다. 자, 2번에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화성이 2기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나보단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은 다 시골에서 높아야 되고요. 자, 노령화 지수 당연히 시골인 다가 높아야 되고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신도시인 화성이 높아야 되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오른쪽에 A, B, C 지도의 지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A가 예천이고요. 예천은 이름 몰라도 돼. 여기 그냥 물음표 해놓고 그냥 시골 이렇게 푸시고. 자, B는 구미고. 자, C는 대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누가 돼야 된다? 공업도시인 구미. 자, B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요 나 지역은 시골인 지역이니까 저 A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남는 다는 누굴 고른다? C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 A, C 간단하게 3번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하고 문제 푸느라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푸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힌트로 그래프의 지역을 연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